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연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또 때마침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앞서 앵커님이 짚어주셨잖아요. 중국 네.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은 했었는데 예상치가 12.4%였거든요. 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13.5%. 맞습니다. 와, 정말 다시 한번 레코드를 썼던 배경이 됐고요.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이제 이 고가권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려면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꺾이는 흐름들. 그러니까 적당한 상승이 좋다는 거겠죠. 너무 극단적인 상승보다는. 결국은 중국 자체가 세계의 이 최대의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중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 중국도 떨어지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섹터, 게임 섹터와 그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철강, 화학, 기타 여러 업종들도 결국은 이제 물건의 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문제가 계속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히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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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분께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물론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전 세계가 다 물가, 테이퍼링, 하다못해 내년에 기준금리, 공급망 현상, 꼽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내지는 그래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으로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로 고침은 이 주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게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주가 그래도 오늘 선방을 하고 있고 최근에 NFT부터 여러 가지 신규 모멘텀에 대한 꿈을 좀 많이 키워가는 섹터가 되고 있어요. 매크로 변수와 함께. 네. 그렇다면은 일단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NHN 같은 게임주도 네. NFT라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엄청 시세를 뿜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날개를 달아서 이제 헐헐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너무 좀 과열인 건지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열이죠, 그거 분명. 과열인데. 왜냐면은 정책상으로는 이게 전혀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게임을 관련된 이 규제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NFT 관련된 부분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템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무시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전일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메타버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게 이제 또 실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또 45%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고 그리고 게임빌도 여태까지 사실은 게임빌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바일의 거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게임빌도 이제 계속해서 힘겨운 이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다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런 또 실적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빌이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초록뱀 미디어 버킷 스튜디오 관련돼서 이 또 이제 조합을 또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제2의 한국의 노블록스 같은 걸 만들겠다는 식으로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장 게임주 이쪽으로 호재가 미국부터 해가지고 국내까지 빵빵 터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좀 차익 실현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관련된 부분들을 자산으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정책은 변할 수 있겠죠. 세상이 변하다 보면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직은 명확하게 법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강성화 아나운서는 네.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요즘 이제 NFT 해서 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깔긴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거든요. 아. 위메이드를 한번 안 그래도 해보려고 해요. 위메이드?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게임주 중에 아까 이제 주가 등등 나오는데 NC소프트 나오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완전 다르죠. 보고서를 읽어보면 또 생각보다 리니지 W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맞아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나왔을 때는 상당한 실망감을 줬지만 되려 리니지 W는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인데 주가가 별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NFT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왜 이게 상승 열차를 못 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NFT 뭐 네. 요즘에 뭐 코인 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치트키라고도 네, 할 수 있죠. 치트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변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NC소프트 주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일단 리니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주요 매출이 일단 뭐 홍콩, 뭐 우리나라, 뭐 북미 지역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일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 전판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실적 그 매출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각화될 수 있을까, 확대될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저도 리니지를 한번 정말 궁금해서 깔아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깔아봤는데 4일 하다가 지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거는 이 결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조금 이제 현질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현질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게임에서 뭔가 좀 소외받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전부터 좀 NC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블레이드 앤 소울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이 리니지까지는 조금 펼쳐지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NC소프트가 지금 보시면 사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에 대한 변모, NFT라든지 관련된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자산에 대한 부가 가능성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NC소프트 주주분들은 이제 약간 좀 그걸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NFT화 되는 부분들,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좀 있다면 NC소프트가 다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 좀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새로운 걸 좀 시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저는 다시 충분히 또 70만 원, 80만 원에 넘어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관점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NFT가 요즘 대세가 된 네.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요새 이 흐름을 안 따라가면은 게임주들은 좀 이제 향후 어렵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예.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NFT를 통해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아니면 이걸 유통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통이 돼야 돈이라는 게 원래 돌기 때문에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제가 오프닝 때도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는지를 몇 개 최근에 좀 유명한 아니면 이제 관심이 갈 만한 키워드를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보틀렉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거 넣어놓고 이제 메타버스를 넣으니까 그 세 가지 항목이 쫙 깔려버렸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메타버스가 굉장히 컸는데 NFT를 치는 순간 메타버스도 쫙 깔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NFT 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데가 일본 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4위인가 15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뭔가 전환점이 개발이 됐는데 아니면 다가왔는데 그게 이제 게임에서 발현될 뿐이지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많이 변해가는 거에 대한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프라이싱, 즉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니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제가 다가오지 않은 어쩌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또 실체 없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랑 또 규제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그러면 좀 그래도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이제 11월 10일이니까 네.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이에 대한 단기 모멘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못간 종목들 위주로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네오위즈나 넷게임즈, 넥슨GT 사실 상대적으로 먼저 출발했었습니다. 네. 8월달에 먼저 출발했다가 지금은 좀 충분히 쉬어가는 구간에 좀 접혀 있는데 관련된 사항들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지스타겠죠. 지스타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거적으로 게임사들이 출시작들을 좀 많이 관련된 부분 나올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트레일러가 공개됐었던 펄어비스의 메타버스 세계관을 탑재한 이 도깨비라는 게임이 아실 겁니다. 한번 자료화면으로 한번 나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스타에서 공개가 될 거고 일단 지스타 일정이 11월 17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근 트렌드가 e스포츠라는 종목으로 좀 채택이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배틀그라운드라고 이런 많이 아실 텐데 배그. 최근 뉴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산업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G스타까지는 좀 괜찮다 하지만 좀 과속을 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과속했던 종목을 구분하는 수만 보면 정말 쉬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을 받은 종목.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경고 종목이라는 거예요. 급변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그에 대해서 변동성을 주의하라고 투자자분들 당부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조금 무시하는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다 그 고가에서 한번 조금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게임주 한번 물리면은 사실은 조금 2, 3년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물론 이제 역으로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선수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을 최근에 경고를 받았던 이 종목들 위주는 좀 피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오위즈 또는 이제 넷게임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모두 다 연관돼 있다 보는데 코로나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노트북이라든지 PC 교체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닌텐도라는 스위치 게임 같은 것도 출시가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보다는 뭐 스팀 사이트를 활용한 이 PC 게임 부분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구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주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답을 찾을 거면 아직 못 움직인 PC 게임, 바로 스팀 관련된 부분들 이걸 영위할 수 있는 게임사 또는 게임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종목 이 종목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큰 변동성이나 전환이 발생할 수 있고 네. 오히려 스팀이라든지 이런 게임 플랫폼에서 검증받은 기업,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뭐 펀더멘탈일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탈에 네. 대한 관심으로 좀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렇게 주식시장의 관심과는 또 따로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을 넘어가는 게 지수, 즉 주식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다 보니까 네. 그나마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로 고침 두 번째는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쩍 추워졌기 때문에 연말 연초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이쯤이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도 좀 있거든요. 올해는 산타가 찾아올까요? 그럼 강성호 아나운서한테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산타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산타요? 네. 산타가 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은 또 이제 연말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또 좋은 분위기를 산타랠리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사실 원래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간 중립적 내지는 좀 배어한 입장으로 시장을 봐왔는데 네. 다들 최근에 이제 오늘도 하락폭이 깊어지니까 이제 장 끝났다라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약간 반전의 시그널도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심리적으로 약간 네. 산타가 또 올 수도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데 매니저분께서는 어떠세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려되는 게 일단은 지금 박스권이긴 하죠. 가격 조정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단은 좀 막혀 있고 네. 맞습니다. 하단 이제 2,900선 이제 여기를 다시 또 지지 여부가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산타랠리의 첫 발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헝다.
홍다. 이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만기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뭐 자산 매각 다 해놨다고는 하더라고요. 한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현금을 마련해서 이게 지금 한 960억 정도, 그러니까 1,000억 가까이 되는 이자인데 낼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농후해졌고, 뭐 최근에 뭐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도와주겠다는 또 시그널도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산타넬리의 첫 그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은 중국 헝다가 잘 마무리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첫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좀 부정적인 뉴스들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긍정적인 뉴스도 좀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제적인 조건이겠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 봉합 관련된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미루어졌던 부분들이죠. 미중 간의 화상 회담이 일단은 지금 차주에 열릴 가능성들이 좀 농후해졌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금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고래 싸움에 약간 좀 새우등 터지는, 약간 그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냥 앞에서 좀 싸우는 분위기였는데 네. 예측이 좀 가능했잖아요. 네. 뭐 이게 트위터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서. 지금은 뒤에서 약간 줄다리기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좀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6준 전에 이제 거의 말미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산타넬리가 오기 위한 조건은 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 봉합이 되는 부분들, 이 전선이 봉합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선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 네. 얘기 들었으니까 뭐 우리 앵커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저요. 네. 일단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 네. 주가가 뭐 단기간에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뭐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국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연말에 갈수록 중국이 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라든지 내년 2022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거든요. 그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봐가면서 뭐 이 정도면 악재는 좀 소화된 거 아니냐, 인식이 좀 강해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맞습니다. 이게 상승 랠리의 어떤 바닥이냐라는 거는 좀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 전략을 갖고 갈 때는 이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캐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8월부터 계속 얘기하셨었어요. 네, 사실 그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네. 지금도 10%나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했는데 여전히 캐시, 즉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야? 라는 거는, 물론 여기서 지수의 하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바닥에서 바닥 잡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시장을 좀 뭐랄까 뭐 바텀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래도 좀 U자형으로 사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기까지의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하나는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전환을 가져가려면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소한 4% 내지는 3% 레벨까지 내려와야 정책을 씁니다. 근데 PPI가 지금 13%거든요. 그래서 이 13%의 물가 수준이 내려온 수준까지 가야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최소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는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의 전망치는 빠르게 하락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갈 때 우리나라의 고유의 특징이 뭐냐면, 4분기가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국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빅베스라고 하죠. 3분기까지는 추정치를 안 내리다가 4분기, 즉 내년 1월, 2월에 가서는 4분기에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라면서 어닝 추정치 하향이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순하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산타랠리가 나온다면은 현금을 좀 마련하는 그런 과감한 전략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광선 매니저님, 네.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 어떻게 보시나요? 또 한 손에는 국내 시장 하시고 또 양손에는 또 이제 미국 시장을 잡고 계시는데, 네. 미국 시장 산타랠리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은 지금 이미 산타넬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뭐 최근에 조금 이제 과열 지표들이 조금씩은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12월 초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소비 이벤트가 질비합니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사이먼 먼데이 이런 부분들이 12월 초까지는 제가 볼 때 기대감이 좀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빠지면 사자, 약간 딥바이 전략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더 코멘트를 좀 해드리자면 미국 관련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중국도 문제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중국한테 원하는 게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통화 기축 빨리 끝내고 통화 공급해라.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자산을 좀 많이 매입을 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긴축만 하는 상황이니까 이번 6중전에서 그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반향들이, 물론 요즘에 뭐 시진핑 뭐 청가랑 뭐 소리도 있겠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된 부분들이 이제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온다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대형주는 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네. 거꾸로 이렇게 대형주가 부진하거나 네. 박스권에 좀 갇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힘을 내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성장주 내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셀트리온이 힘을 받쳐주기도 하는데 물론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만한 뭐 이벤트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하시던데 중소형주 장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셀트리온이 저렇게 상승 안 나왔으면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 3%였을 겁니다. 아, 아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이너스 1.98% 정도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레키노나주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유럽 관련된 부분 이슈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제가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상승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약바이오라는 게 처방률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루시마라든지 그 대표적인 이 약품들에서 처방률이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 20%가 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겠죠. 바로 코로나 때문이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주병원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처방률이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뭐 북미나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증가율이 보인다면은 환자 방문객이 증가를 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처방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장세와 결국 셀트리온도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여기서 이 싸움을 좀 벌이고 있다. 누가 될 것이냐라고 이 부분인데, 조금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무역 협정 관련된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RCEP라고 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세안 국가의 10개국과 그리고 호주, 일본, 뭐 대만, 뭐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5개 국가,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 협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파생된 FDA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메가 FTA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서 비준 인가가 통과가 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발효가 된다면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부품, 화학 이렇게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15개 국가 수출액의 절반 정도를 우리나라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 조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좀 시장이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위기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챙겨봐야 될 섹터 이렇게 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 재개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재개주 중에서 이제 체감 쪽, 체감 쪽. 네, 좀 이제 이벤트, 소비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백화점, 뭐 혼태신라 최근에 좀 과대 낙폭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 전자닉스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최근에 하방을 조금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일정, 이재용 부회장 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최근에 과대 낙폭이었던 DB하이텍이나 SNS텍 같은 종목들 그쪽으로 좀 선별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편이 좋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박스권이지만은 레벨 다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면 또 신광섭 매니저님을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스치면 상한가 반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방방송 마치고 나서 2주 만에 무료 방송하는 것 같은데 밤에 미국 시장도 조금은 쉬어갈 것 같아요. 미국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좀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 시장 최근에 투자 관심이 높으신데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관련된 부분, 투자 관련된 부분들 좀 쉽게 조금 이해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0시에 제가 몇튜브 또는 매경TV 홈페이지 통해서 신광섭 검색하시면은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밤 10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